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49% 빠져서 252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이 제법 크게 올랐는데 그래도 빠지네요. 참 국내 증시 굉장히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다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가 1.2%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이 1.1%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이 제법 깊다 보니까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미국 증시가 강하다는 게 이렇게 좀 빠지면 또 저가 매수도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이렇게 1%대 반등이 나왔다는 게 상당히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 보시면 뭐 대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뭐 빅테크 중에서는 좀 알파벳의 하락이 눈에 띄었는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GPT 때문에 검색 시장 점유율도 뺏기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또 법률 리스크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반독점 이런 쪽 때문에 지금 알파벳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계속 처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뭐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정말 대단한 회사기 때문에 잘 뭐 위기를 헤쳐갈 거라고는 보지만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빅테크 중에서 가장 약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정도만 빠지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섹터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섹터가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깊다 보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던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3.5% 반등을 했고요. 10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2.7%가 올랐고요. 그리고 AMD도 2.8% 이렇게 올랐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2.6% 올랐고요. 아마존이 2.3% 이렇게 오르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섹터들도 보시면 코스트코가 2.2% 이렇게 오르면서 소비재 쪽도 괜찮았고요. 엑슨모빌이 2% 오르면서 에너지 쪽도 좋았고요. 그리고 JP모건도 2%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이폰 16을 발표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보합에 그쳤는데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원래 항상 이렇게 신제품 발표할 때 뭐 그렇게 잘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제품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잘 팔린다 이러면서 좀 올라간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아이폰 16 같은 경우가 뭐 또 뭐 비슷한 그 지금 언론의 보도죠. 뭐 혁신은 없었다. 뭐 계속 그런 얘기는 나오기는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래도 AI 쪽 기능을 좀 강화를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애플 입장에서도 첫 지금 AI 폰이다 보니까 아주 그렇게 큰 지금 기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수준의 유용성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확인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애플, 뭐 알파벳 이 정도만 약했고 나머지 그래도 빅테크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올라오면서 그래도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빠졌던 게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정을 나왔는데, 또 지금 오히려 지금 사야 된다 뭐 이런 반론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 사실은 뭐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갈 거고 경기가 그냥 살짝 둔화되는 정도에 그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런 지금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만약에 엔비디아가 예상대로 이렇게 수익성 계속 나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도 PER 26배 정도거든요. 포워드 26배니까
네, 가격적으로 이제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성장률이 꺾인 거지 여전히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잘 나오면 다시 좀 상승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국내 증시가 참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할 것 같은데 국내 증시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뭐 코스피가 뭐 더 빠질 게 있나 싶을 정도인데도 뭐 계속해서 빠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6,600억을 팔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하락폭이 이렇게 큰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뭐 참 오늘은 좀 제법 그래도 좀 크게 상승을 할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하락으로 나오다 보니까 참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뭐 삼성전자 가장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위기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번에 정고점을 넘지도 못했고, 네, 88,000원까지 밖에 못 갔죠. 네, 그 코로나 때 이제 정고점이 96,000원 수준인데, 결국에는 9만원대도 밟지를 못하고, 지금 거의 뭐 무너지듯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하락 이후로 이렇게 같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정작 엔비디아는 이제 좀 하락이 멈추고 어느 정도 그리고 낙폭이 뭐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끝없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이렇게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게 음, 상당히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참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사업 부분이 참 많은데 반도체, 뭐 스마트폰, 파운드리 그리고 뭐 AP도 있죠. 엑시노스 설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모든 사업부가 다 안 좋아요. 네.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지금 없는 그런 수준이라서 HBM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한테 밀렸고요. 지금 디램의 그런 근본적인 지금 경쟁력도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지금 밀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운드리나 이제 엑시노스가 잘 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 자사 스마트폰에도 퀄컴 칩을 사용하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참 걱정이 많은데 여기다가 지금 경영 리스크까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영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보면 뭐 능력에 따라서 이런 경영자가 주주 이사에서 이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의 이제 경영 능력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이제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영진을 교체하건가 뭐 글로벌 이사회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뭐 그런 지금 어, 뭐 조짐이 없다 보니까 참 기업의 미래가 계속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업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주주 환원이나 이런 거버넌스 같은 걸 좀 개선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밸류업 공시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밸류업 지수가 나올 건데 여기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빠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업 공시도 안 내놨기 때문에 뭐 밸류업 지수에 넣는 것도 사실 이상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라는 지금 이런 회사가 밸류업 지수에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고 음, 지금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뭐 자사주 소각이 나와야지 좀 주가가 느 정도 좀 하방이 그래도 단단해질 텐데 자사주 소각 같은 게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그런 IT 반도체 이런 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2%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또 많이 빠졌어요. 5%가 빠졌는데, 결국에는 2차전지 좀 반등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40만원대를 좀 넘기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참 2차전지 역시 반등이 쉽지 않다. 그런 모습이 그런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조금 선방하고 있는 섹터는 바이오 쪽인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지스가 3% 올랐고요. 셀트리온이 1.9% 오르면서 바이오 쪽이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밸류 공시도 하고 나름 좀 하방이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 가격에서 더 잘 빠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도 0.6%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금융주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KB금융이 0.7%, 신한지주가 0.8%, 하나금융지주 0.4% 오르면서 뭐 더 빠지지 않는다는 거가 그래도 다행인 것 같고요. 확실히 이쪽 밸류업 쪽은 이제 지수도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업들이 주주 환원이나 이런 자사주 소각 이런 거를 꾸준히 잘 하면 주가의 이제 하단은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만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 이런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약점인 이런 주주환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니까 뭐 밸류업 지수 이런 거 나와서도 앞으로도 좀 주가나 이런 것들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 증시가 지금 좀 참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뭐 지금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나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저렇게 안 좋으면 지수가 좀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조금씩 그래도 밸류업 종목을 중심으로 힘을 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지금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제 영향력이 조금은 그래도 감소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주봉 단위로 보면 그래도 고점을 계속 이렇게 높여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또 지금 어떤 채널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하단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잘 버텨서 더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더 빠져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좀 큰 추세를 깨는 거라서 상당히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한 이쯤에서 좀 하락을 좀 멈추고 다시 좀 반등을 하기를 좀 기원을 해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